안녕하세요. 인문학협동조합 장병국입니다. 안녕하세요. 인문학협동조합의 김희원입니다. 경부선 언제 뚫렸는지 아세요? 경부선 일제시대 때 뚫렸다는 것만 알고 있죠. 우리나라 이제 남북을 종단하는 이 경부선과 경의선 같은 경우에는 러일 전쟁으로 인해서 사실상 러일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일본에 의해서 건설된 주요 간선 노선이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노선이 이후 100년 동안 거의 변형되지 않았어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노선이 거의 일부 뭐 굉장히 이제 긴박하게 개량을 필요로 하는 노선 빼고는 거의 개량되지 않은 채로 그대로 이어져 내려오다가 사실상 KTX가 개통되기 전후로 해서 전철화가 이제 이루어지고 고속선이 뚫리면서 고속선 전용선로가 새로 뚫리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이 경부선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대전환점을 이제 맞게 되는 거죠. 사실 역사는 120년이 넘은 거예요. 네, 이게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선로예요. 좀비들도 오고 싶어하는 도시 부산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부산역 앞에 내렸더니 지금 공사판이에요, 그죠? 벽을 세워놓고 공사를 하고 있어가지고 아우 너무 시끄럽네요. 공사를 하는 게 이제 구도심 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광장을 지금 문화복합공간으로 만들고 보행 통로를 잇는 거예요. 서울역 앞에 7013 보행 통로 있듯이, 예, 그래서 이제 초량동에서 부두까지 이제 이을 수 있는 보행 통로도 만들어서 사람들이 부산항 여객, 그 국제 여객 터미널에서 부산항을 거쳐서, 부산역을 거쳐서 이제 초량동까지 도보로 이제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동선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해요. 그나저나 저희 여기 왜 왔습니까? 오늘은 여기서 나온 것처럼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중심인 부산을 보러 왔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산의 구도심을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네. 동광동을 중심으로 한 이제 일제강점기 시대의 혼마치라고 불리던 곳부터, 네. 이제 부산 잔교역이라고 해서 부산으로부터 동경과 경성을 잇는 가교가 되었던 자리도, 물론 그게 터가 남아있진 않지만 네. 그 자리였던 곳을 한번 방문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도심을 통해서 이 부산이라는 도시가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얽힌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얽힌 곳들에서 어떤 것들이 어떤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고, 여기서는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었는지를 일제강점기 때부터 한번 돌아볼까 하고 몇몇 장소를 정해봤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 사는데 정치 얘기 어떻게 빠져요? 아까 캐리어 끌고 막 뛰어가는 사람들 봤어요. 배고플 시간이에요. 밥 먹어요. 밥부터 먹고 초량동 가서 우리 일단 밥부터 먹고 그래요. 본격적으로 답사를 해보죠. 네, 밥 먹으러 가죠. 일단 밥 먹으러 가십시다. 이쪽으로 가시죠. 선생님, 지금 위치가 어디쯤이죠? 여기가 이제 부산에서 굉장히 오래된 네. 백제병원이 있었던 자리라고 하네요. 왜 부산인데 신라병원이 아니라 백제병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부산역 바로 건너편에 있는 차이나타운, 이제 상해거리라고도 얘기를 하고, 네. 그곳에서 이제 원래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또 그 전에도 있었던 외관까지의 길, 거기를 이제 현재 행정구역상으로는 동광동인데, 네. 그 동광동 거리의 일제시대 당시의 이름은 혼마치예요.
여기가 이제 본정이었던 네, 것이죠. 본정이었는데 거기가 이제 상해거리하고 사실상 고가도로 하나를 사이를 두고 이제 연결돼 있는데 어제 상해거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본정까지 쭉 한번 걸었죠 어제. 그렇죠. 본정의 모습이 좀 남아 있었던가요? 아쉽게도 몇몇 건물들의 모양이 예전 일본식 건물을 개축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 말고는 아마 그곳에 사는 분들도 그 자리가 본정이었다는 걸 잘 눈치채지는 못하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일제강점기 지나고 우리나라가 이제 50년대, 60년대를 거치면서 발전하면서 일본의 흔적을 최대한 없애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게 그런 한 이유가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예전에 일본 신사가 있던 그 용두산 공원까지도 그 길이 쭉 이어지는데 네. 용두산 공원도 예전에 일본 신사였지만 그 흔적이 지금 하나도 남아있지 않으니까 네네. 그런 점을 봤을 때 아, 그 자리가 예전에 일본인들이 거주했던 곳이었다라는 사실 외에 그거를 기념할 만한 뭔가가 남아있지는 않았던 것 같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현재 지금 부산이 피난 수도이자 임시 수도이자 또 수많은 근대 문화유산을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최근에 조금 더 강조하면서 그 도시 자체를, 현재의 도시 모습 자체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지금 등재시키려는 노력들이 사실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부산에 피난 내렸을 때 이게 임시 수도였었는데 한국전쟁 때. 사실 이 도시 자체를 어떻게 보면은 피난이라는 흔적과 그리고 전쟁으로부터 피했지만은 전쟁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또 한편으로는 식민지라는 유산도 같이 이어받은 그러한 근대와 현대가 같이 얽혀 있는 굉장히 혼잡한 공간으로서 현재까지 그 모습이 남아있기는 한데, 정작 그 당시의 건물이라든지 사람들이 살았던 삶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흔적을 사실 찾기 어려운 분면들도 있어서 실제로 그런 흔적들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다소간 불편한 장소가 되지 않는가. 조금 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라는 사실 생각도 해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이 민주공원이고요. 부마항쟁에 대한 기억들을 보존하기 위한 그런 이제 그것들을 또 추모하기 위한 그런 공원이기도 합니다. 이쪽에는 민주공원이고 저쪽에는 중앙공원으로 돼 있어서, 여기에는 민주공원이라는 이름이 딱 붙어 있는데 저쪽 비석을 보면 중앙공원으로 돼 있어요. 근데 예전부터 여기 민주공원이라고 불렀었거든요. 어릴 때도. 여기 중앙공원이라고 이름을 불렸던 저도 기억이 없어요. 근데 지금 행정상으로는 봐봐. 지금 저기서 지도도 중앙공원 안내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 이름 아예 바꿨구나. 하나의 공원이 두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어린 시절 기억을 떠올려 보면 부산은 항구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전 부산하면 바다가 떠올라야 되는데, 저는 어린 시절 부산의 기억은 산이에요. 저도 산이에요. 네. 바다에서 점차 이렇게 고도가 올라가면서 산으로 올라가는 그런 어떤 낮은 경사인 게 아니라 바다 다음에 바로 산, 산 이런 느낌이라서 아까 우리 민주공원에 다녀왔을 때 위에서 바라본 부산을 봐도 그렇지만 산 중턱까지 깨알 같은 집들이 산 중턱까지 이렇게 차곡차곡 올라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따닥따닥 붙어 있죠. 부산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는 정말로 신기해하는 광경인데요. 여기만 이런 게 아니라
이 부산 도시 내부에 보면은 이런 풍경을 굉장히 자주 접할 수 있잖아요. 이런 풍경이 생성될 수밖에 없던 이유가 한국전쟁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이 북쪽에서 혹은 한수 이북에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정착할 공간이 마땅치가 않았었기 때문에 산으로 계속 거주지가 형성되다 보니까 결국 이런 산복도로를 끼고 마을들이 형성이 되었고, 네. 우리가 어제 봤던 본정에서의 모습도 그런 산 비탈을 따라서 형성된 입구가 꼭대기 쪽이고 창문은 아래쪽으로 나 있는 그런 형식의 집들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게 지금 부산의 모습이고, 그런 지형과 그런 역사, 바다였던 곳을 매립해서 만들고 또 산 비탈을 따라서 집들을 짓다 보니까 생긴 그 독특한 모양, 그게 부산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부산이라는 도시 자체는 기본적으로 평지가 굉장히 적은, 그리고 주로 산 비탈과 그리고 골짜기를 따라서 도심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구조이다 보니까 도시를 연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소재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도시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본정은 개항기 초기에 일본인들이 머물면서 처음 자리를 잡았던 장소이기 때문에 본정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 이후에 개항기 초기부터 식민지로 이어지면서 도심 구조가 조금 더 확장되기 시작하면서 방사선형의 도로들이, 직사각형의 도로들이죠, 나타나기 시작했었는데, 현재 그 도시가 남포동, 광복동, 서구 쪽, 토성동 이쪽으로까지 도심이 확장되어가는 양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원도심, 과거의 원도심을 근처로 강한 산비탈을 따라서 가옥들이 형성되었던 거는 1950년대 한국전쟁 이후에 이제 형성된 도시들이 이 주위를 형성을 하고 있고, 도시가 이제 상대적으로 구도심으로 이제 지칭이 되고, 도시의 상권이 예전만큼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도심 재생 사업이라는 것도 본격적으로 같이 추진하게 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부산의 구도심이 침체되었다는 얘기가 이렇게 잘 와닿질 않아서. 여기 원래 부산극장이 있는 곳이고요. 지금 비프거리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처음 시작된 곳이고요. 지금 해운대에서 열리고 있죠. 네. 어디? 뜨거워. 과거에는 이 원도심이 더욱더 활성화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현재 이 초량동 그리고 남포동 요 국제시장 이곳을 많이 찾기는 하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활성화되었던 그런 분면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또 관광지로서 또 기능을 사실상 하고 있다 보니까 인구로 봤을 때도 현재 동구, 중구, 서구가 예전에 비해서 인구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서울에서 아직 시청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네. 종로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종로와 시청이 여전히 중요한 기능을 서울에서 하고 있듯이, 저는 남포동이 부산에서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계속 여전히 존속할 것이다. 계속 남아있을 것 같아요. 부마 민주항쟁이 이제 사실은 부산에서 이제 박정희가 김제규에 의해서 시해당하기 전에 부마 민주항쟁이 시해라고 해도 돼요? 어떤 표현이 정확히 좋을까요? 처단? 일단 역사적으로는 결국에 부마항쟁이란 박정희 정권에 대한 반감을 부산에서 표출을 했던 사건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이 지역에서 이제 유명한 정치인으로 부각이 됐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YH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신민당사에 모여가지고 도움을 신민당에 바랬던, 그리고 거기에 이제 경찰들이 투입돼가지고 김영삼 전 대통령도 폭행을 당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이 지역의 유명한 정치인분이 국회의원에서 제명당하는 일이 벌어졌었죠. 이제 부마항쟁은 거기에 대한 항의로서 이루어졌던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민주공원을 방문을 했었는데,
그 민주공원이 보여주는 모습이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수도로서의 마지막 보루, 그 가치로서의 부산하고, 그리고 또 독재 정권에 저항하는 수도로서의 부산, 그 기능을 두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었던 게 우리가 오늘 방문했던 민주공원이었던 것 같아요. 네네. 민주공원은 중앙공원이라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네. 실제 우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공간, 민주공원의 공간도 크게 두 가지로 분리되는 공원이었어요. 하나는 충원탑. 충원탑, 네.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기념관. 네, 민주항쟁 기념관. 네. 그 두 가지로 길 하나 사이로 정확하게 분리가 돼 있죠. 네. 그 분리가 돼 있고, 충원탑이 기념하고 있는 부산의 내용, 그리고 민주화항쟁 기념관이 상징하고 있는 부산의 내용, 이것들이 너무 현재의 부산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아까 우리 민주공원에 갔을 때 부산 시내가 너무 잘 보였잖아요. 네. 여기 장소는 끝내주네.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 있는 그 집들을 보면서 부산의 모습을 보기도 했지만,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고 있었던 공산주의에 대항한 마지막 보루로서의 기능, 그리고 어떤 독재 정권을 끌어내릴 수 있었던 시발점으로서의 부산의 기능, 그 두 가지가 그 민주공원이라는, 중앙공원이라는 장소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선생님께서도 계속 어떻게 부산이 이렇게 과거에 야당의 성지였는데 지금 현재 이러한 분면으로 정책 성향을 가지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의구심을 제시하셨잖아요. 90년대의 부산의 보수화는 제 생각에는 그 김영삼이라는 이 부산의 민심을 대변하던 정치인이 결국에 92년에 대통령이 되시잖아요. 네. 저는 그러면서 부산 분들이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 얼마나 나아졌는지는 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분들은 정치적으로 본인들이 승리했다라고 만족하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이제 부산을 떠나서 어디로 가죠? 대구로 갑니다. 네.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